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자, 북한이요,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의미는 무엇이고 또 러시아 파병 국제 정세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요, 파병이 실제로 확인되더라도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정했다, 이렇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발언 내용. 그렇죠. 그동안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그렇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근거 없는 것이다, 예. 거짓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을 하다가 거짓이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기자질문 답변 과정에서 예. 사실상 시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아마 북한도 거기에 보조를 마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한 보도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인데 네네.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유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국방성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 규범에 부합한 일이다.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명백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 규범에 뭐가 부합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국제 규범에 부합한 것이고 자랑스럽고 명분이 있는 일 같으면 그렇죠. 뭐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60년대 베트남 파병을 하거나 네네. 2000년대 초에 이라크 파병할 때 네네.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네네. 공개적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네. 그러나 이게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말하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불법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가입하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결과가 패전이 된다면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자랑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대규모의 북한 젊은이들이 현장에 가서 사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예. 엄청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보도도 대외 매체에만 보도가 됐지 내부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김정은이 깊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센터장님, 그걸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7, 28 이렇게 뭐 날짜까지 지적을 해서 요때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규모, 시기 이런 거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동 가능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행동,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을 일일이 다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국정원의 그 정보력과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12,000명이 투입된다라는 사실 우리 국정원 발표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중에 3,000명 정도가 접경 지역, 우스리스크라든지 하바롭스크라든지 예. 브라디보스토크라든지 이런 곳에 있다가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 6,000km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든 그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측 발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도 쿠르스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쿠르스크 지역이 좀 의미가 있죠. 특징적인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사실 2022년 2년여 전에 네네. 사실 푸틴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죠. 예.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난 8월이죠.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이 러시아 영토를
진입을 했는데 네. 그 진입 지역이 바로 쿠르스크입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외국군에 의해서 영토가 침략당한 건 처음이에요. 푸틴으로서는 정말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서 일부 회복을 하고 있으나 그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을 이 지역으로 이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최근 감청한 러시아군 대화 내용을 보면 북한군을 K대대라고 칭한다고 하거든요. 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특수군 출신으로 돼 있다라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속속 보도되고 있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앳된 얼굴이다. 예. 10대에서 20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과연 제대로 훈련을 받았겠느냐 이런 건데 예.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투 지역에 직접 파병이 돼가지고 투입이 돼서 격전지에서 전투를 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일부 공병이라든지 예. 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피해 지역을 복구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방어한다든지 그런 역할도 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상당수의 인원은 격전지로 직접 투입이 돼서 아하. 총알바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네. 많은 인원들의 사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우세하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일 안보실장이 한 목소리로 파병 중단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전략들을 북러 밀착 속에서 좀 수립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이제 대통령 주재로 NSC 안보회의를 국가안보회의를 이미 열어서 예. 이미 우리 입장을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이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단계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한미일 안보실장이 이제 모여서 러시아와의 북한 간의 이 군사 협력은 네. 불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쟁은 명백히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이다라는 걸 규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또 북한의 네. 군사 역할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비살상 무기 이 지원 위주였지만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방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공 무기 같은 방어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가 우려하는 첨단 무기나 또는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격 무기의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예. 아마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는데 네네. 북한군이 제3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 나토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것을 사실 막을 명분이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네.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대응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사실은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 모든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지금 문제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얘기를 우리가 쭉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뉴스 초반에 리포트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동 사태까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 지금 1년여 동안 그런데 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이 소위 저항의 축입니다. 예. 헤스볼라라든지 이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이란이 지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란이 지난 10월 초였죠. 네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어요. 아. 그다음에 하니에라든지 하산 나스랄라라든지 이 하마스와 헤스볼라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폭살을 당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보복을 했는데 그 보복에 대한 보복이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테헤란과 그 인근에 있는 군사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했어요. 네. 이 이란 방송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는데 네. 이란이 이제 즉각 여기에 대해서는 재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만약에 이란이 재보복을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이것이 중동 확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보를 확고히 지켜야 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나 당장 뭐 북한이 말하듯이 전쟁이 곧 일어난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과 정부를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국제 정세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문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